세상에는 수많은 기자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 대중의 관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 길 위의 사람들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작지만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 오늘은 그런 변방의 작은 목소리를 전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제 바쁘시네요. 어디 가세요? 지금 빨리 역사적인 선거 결과를 들으려고. 저도 이게 많이 취재를 했던 거다 보니까. 이날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구미 아사히글라스의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이 사건을 취재해온 박중엽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일본 사장, 그다음에 하청 사장. 그럼 아사히글라스 해군 노동자분들은 안에 계세요, 다? 네, 지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긴장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오랜 시간 이어온 일인 만큼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애가 타들어갑니다. 드디어 선고 결과가 나온 모양인데요. 아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다소 흥분된 분위기. 소송 재판부 한번 다른 재판부 판사의 판결은 뭡니까 그러면? 9년째 해고자들이 다투고 있는 사건을 네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막 없는 게 이게. 앞선 여러 번의 재판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되었지만 이번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힌 상황. 꾸준히 이들을 취재해온 박중엽 기자도 마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재판을 한다는 건 이미 3번의 판결이 나왔고 현장 검증도 3번이나 거쳤고 한 번도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항소심도 치열하게 다투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건조하게 정인신문 한 번 한 게 다인데 판결을 뒤집은 거지. 이 투쟁 끝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 번의 재판이 또다시 길 위에 선 사람들. 이들의 외침은 간절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멀리 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형사재판 무죄 판결. 하지만 박중엽 기자는 그들 가까이에서 묵묵히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기사로 담아내는데요. 9년이란 시간 동안 박중엽 기자가 취재해온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이후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가 다시 소속 노동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하면서 형식적으로만, 그러니까 도급 관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굴러가는 공장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 사건이 되게 워낙 유례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부터 이렇게 취재를 쭉 해서 2015년부터 봤으니까 되게 보통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언론에서 이게 문제라고 안 다루면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미 아사히글라스와 회사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세운 천막 농성장이 아직도 길 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 기다리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래도록 이들과 부대끼며 취재를 해왔던 박중엽 기자. 이제는 편히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뉴스민하고는 돈독하죠. 저희가 처음에 언론에 막 이렇게 많이 기사를 내고 싶어서 보도 요청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나가는데 뉴스민이 유일하게 많이 해주셔서 돈독하죠.
박중엽 기자가 수없이 드나들었다는 이 천막 농성장도 사연이 많다는데요. 큰일 있을 때마다 왔기 때문에 뭐 세는 거야 뭐 의미는 없고 이게 보이는 이런 게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긴 있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있었던 건 아니고 부서지고 다시 만들고 부서지고 다시 만들고 부서지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들의 이야기. 박중엽 기자는 오늘도 길 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접어드는 시각. 하루 종일 발로 뛰며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하고 기사까지 쓴 기자들이지만 퇴근은 아직입니다. 이제부터 다음 취재를 위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독립언론 여건상 규모도 작고 대표부터 기자까지 구성원도 고작 6명이지만 회의할 때만큼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치열합니다.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찾아내고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들은 매일 고민합니다. 매일 아침 7시 김보연 기자는 누구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합니다. 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동굴리 내거리 일대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성서공단로 남대구 나들목 서편 일대도 서서히. 네,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많이 불러주시나 보네요, 일단.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언론사로는 두 번째 직장인데 전에 회사에 있을 땐 라디오를 해본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라디오를 하거나 외부에 기고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 뉴스민 와서는 그런 경험들을 되게 자주 해서 이게 다 이제 선배들이 뭐랄까 좋은 이미지를 쌓아놓은 덕분에 이런 기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아침 생방송 연결로 하루를 시작한 김보연 기자. 이제는 오늘 취재를 위해 집을 나서는데요. 늘 그렇듯 발로 뛰는 기자답게 오늘도 지상철로 이동합니다. 버스가 안 가는 곳이면 지하철도 많이 타요. 촬영 직원은 따로 없고 아마 저희 구성원 중에 차가 없이 이동하는 건 저밖에 없어서 경북 취재 갈 땐 보통 이제 옆자리에 타서 가요. 이제 혼자 가야 될 경우에는 그럼 뭐 기차나 기차나 시외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거나. 대구에서 대학을 나온 김보연 기자는 서울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왔는데요. 서울에서 지역으로 온다는 것. 그건 김보연 기자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뉴스민이라는 게 막 엄청 유명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작고 재정이 탄탄한 회사도 아니고 일단 독립자가 붙잖아요.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너 그럼 어디로 가니 했을 때 저는 뉴스민이라고. 어디니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일단 들었고 뉴스민에 왔다는 걸로 처음에는 되게 어떤 관심을 받았죠.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야 확실히 급여가 많이 줄었고. 얼마나 줄었죠? 한 절반 가까이 줄긴 했어요. 하지만 무한 경쟁에 숨막히는 서울을 벗어나자 오히려 생활의 안정이 찾아왔고 마음은 더욱 여유로워졌습니다. 이 서울에서 그 무수히 많은 기자들 사이에서 다들 같은 이슈를 쫓을 때 내가 뭔가 굉장한 단독을 하거나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기자 수도 적고 그 안에서의 어떤 진보적인 혹은 내가 쓰고 싶은 그런 기사들을 쓰기에 뉴스민이 확실히 그런 지원을 해줄 거고 뉴스민 가면 유명해질 수 있겠다. 혹은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온 건데 그건 제가 앞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보연 기자에게 매일매일은 기자로서의 가능성을 쌓아가는 도전이자 자신을 증명해가는 과정입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취재해오고 있는 급식실 노동자의 현실. 김보영 기자는 오늘도 그분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급식실 그 조리 실무원들의 폐암 발생률 관련해서 뭐 전수조사도 하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작년 한 해가 좀 꾸준히 그 의제를 밀고 나갔던 시기인데 제가 그걸 이제 자료도 받아서 쓰고 기자회견도 하고 노동조합 선생님들도 만나서 기사를 쓰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급식 세대이긴 한데 조리실 안을 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급식실 조리 실무원으로 취업해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백 명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급식실 노동자분들의 노동량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됐습니다. 하니까 더 못하겠는데. 근데 땀은 막 엄청 나서 다 젖었고 막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씻어야 집에 가겠다. 마지막 날은 다 같이 씻고. 그런 고된 노동도 마다 않고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져온 급식실 노동자들. 하지만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 저런 법이 뭔지도 몰랐어. 나는 우리 가족들 담배 피우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시댁에도 한 명도 없고 친정에도 담배 피우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것도 내 문제인 줄 알았거든. 사실 내 문제. 22년간 급식실 조리사로 일해온 박경숙 씨에게 어느 날 폐암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급식실 노동자들. 김보영 기자는 이런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계속 우리 투쟁할 때 가시고 누가 학교 기자님이든 급식을 이렇게 해서 예, 맞아요. 그래 아니 이제 이렇게 기자 뭐 내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는 거 싶고 뉴스맨이 하는 이렇게 이제 방송도 있는 줄도 몰랐어. 방송도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있는 줄도 몰랐던 나는. 이게 항암 받을 때는 막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뉴스 취재한다 하는 소리도 별로더라고요.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같이 온 동료들도 뭐 폐 안 좋다고 하고 하니까 6개월 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막 들더라고. 또 내가 이렇게 취재에 뭐 잘 못하지만은 우리 후배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김보연 기자는 오늘도 기사를 씁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더 진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다시 현장, 박준엽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성주에는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날은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박준엽 기자도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부터 급하게 성주로 달려온 참입니다. 어딜 가나 환영받는 뉴스민 기자들이네요. 공방 드시러 가세요. 배고프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딴 데 가려고 이렇게 사드 기지 김천에도 가세요. 김천에도 가세요. 얼마나? 제일 자주 온다 그러죠. 그 쌀포대 옆에서. 방송실 그거잖아요. 쌀포대 옆에서. 사드 배치로 성주 지역이 시끌시끌했던 시기, 박중엽 기자를 비롯한 뉴스민 기자들은 그때부터 이곳을 지켰습니다. 400여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머물며 주민들과 함께했던 이곳은 아직도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마을회관 이거는 원래는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올라가는 차량도 뭐 어떤 게 차량이 올라가는지 보고 하는 이런 이거 집회할 때도 여기서 보통 집회도 이렇게 하고 그런 곳이고. 여기서 잤어요. 네, 여기 예전에 일 다 끝나고 대기할 때는 뭐 저만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기자들도 몇 명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지냈던 곳은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방이거든요. 저기 뭐 방송 장비도 있고 원래 쌀포대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쌀포대? 네, 쌀포대 옆에서 이렇게 눈을 붙였어요. 이렇게 쌀 좀 포대 좀 밀고 이렇게. 성주에 400일 동안 있었어요. 7월 13일 날 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발표합니다. 7월 15일 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현장에 방문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주 인구가 4만 명 정도인데 한 4천 명이 모였는데. 성주 무시하라!
되게 큰일인 거죠. 성주의 그 소식 듣고 달려 나온 사람들, 아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뭐 장사하다가 그때 그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접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농사 짓다가 그만두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종편이나 서울 쪽에 있는 매체들의 보도를 보니까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외부 세력에서 이 시위를 주동하고 있다, 그런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그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설명회 당시 시위대에 외부 단체 인사 15명 이상이 참여한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외부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방송을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가 뭐 그런 게 아닌데 외부 세력하고 하니까 이게. 그때 야 이거는 뉴스민이 계속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보도해야겠다. 저 포함해 기자 4명이었는데 다른 기자들한테 자 내일부터 딴 거 하지 말고 다 성주로 오시오. 그래서 400일 동안 촛불 집회를 생중계하고 기사를 매일 쓰고.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사건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뉴스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 가면서 이 사드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점을 건드렸는가, 어떤 인격을 침해했는가, 더 깊이 가보고 싶다, 여기서 뭔가를 해내고 싶다. 제일 좀 관통하는 보도라고 생각해요. 변방의 이야기들, 그게 민주주의이고. 다른 언론이 안 하니까, 다른 언론이 하기 힘드니까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영향력이 크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기사들을 남겨두고 싶은 거고, 그때 그렇게 보도한 언론사가 있었고 그게 기록으로서 남겨두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기록은 역사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죠. 승자도 패자도 아닌 늘 묵묵히 세상을 바치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곳. 이들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군대를 가서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이상원 편집장이랑 주고받은 편지가 당시 제 여자친구 다음으로 많았어요. 이 대구 지역을 좀 바꾸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언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우리 지역에서도 좀 작은 이야기를 담는, 지역에서 지역 이야기, 마을에서 마을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있으면 좋겠다. 그동안 지역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 주변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때로는 사회의 날카로운 질문도 던지며 시민들의 수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뉴스민은 점차 지역 독립 언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민을 통해 독립 언론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독립 언론이라 하는 언론이 어떤 나쁜 상태로부터 이제 벗어나 있는 그런 언론이죠. 근데 이 나쁜 상태가 어떤 거냐면 정치적인 통제, 경제적 통제, 그리고 기자 개개인이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이런 거예요. 정치적 상황과 자본 논리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언론의 가치를 지켜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주류 매체라 일컬어지는 모든 언론의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가 종합일간지라고 하는 신문들, 그 다음에 방송, 언론 전체로 봤을 때 시민 전체를 당연히 대변한다고 이제 표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경제적인 강자, 정치적인 강자들의 어떤 시각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자, 사회이학자 이런 거를 대변하는 매체는 없다는 거죠.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지 같은 게 부자들을 대변하면, 그러면은 좀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매체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독립언론. 정치가 그런 현실의 정당 정치만 정치적인 아젠다가 아니고, 이런 소수자들이 하는 사회적 요구도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슈화가 안 돼서 그렇지, 모든 시민들이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다 정치가 수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언론이 해줘야 되는데, 기성 언론들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그런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들이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독립 언론이지만 정치권 이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역 여당 당사를 찾은 기자는 뉴스민의 막내 장은미 기자. 막내긴 하지만
관록의 중견 기자들 사이에서도 기아나 죽지 않고 당당히 취재를 합니다. 다른 기자들이 차지하고 남은 구석자리에 앉았지만 사진도 찍고 기사도 쓰고 할 건 다 하는 장은미 기자. 날카로운 질문도 던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홍 시장님의 좀 뭐 입장이랑 거의 이제 같아졌는데, 네, 그러면은 좀 끌려간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 사람이 끌려갈 때 끌려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명함이 제가 가방에 있었어요. 기자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 질문을 던지는 장은미 기자입니다. 의원님 그러면 추경 통과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추경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든 어쨌든 뚫고 들어가서 물어보고, 저희가 스타트업이잖아요. 일종의 언론사의 스타트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자리를 찾아가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나아가는 언론이 아닐까 싶어요. 늦은 밤 오랜만에 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여자친구 부모님 댁 가서 결혼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엄청 긴장했대요. 그 마련할 돈 모아놨어요. 대출로 우회사만 하면. 여자친구한테 회사 상황 같은 거 얘기했었어요? 네, 얘기했죠. 다 알고 있죠. 선배 근데 방송 나가면 어떡해요? 언니가 이거 방송 보시고 우리 집에 TV 없어. 그러면 회사 상황은 몰라. 진짜요? 그걸 모른다고? 진짜요? 이거 답 없네 진짜. 최근에는 1월 달에 이제 회의하는데 대표가 전체 다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게 있다고 해서 다 모았는데 이제 올해 3월이 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월급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공중에서 시선이 얽혔던 것 같아요. 작년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은미 씨랑 날벼락 많은 벼락에 떨어진 그런 기분이긴 했는데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올해 1월부터 제 급여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겠다. 지역 독립언론 창간 10주년. 뉴스민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뉴스민 상황이 바깥으로 좀 알려지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뉴스민이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직원도 늘어나고 청기자 TV에도 나오고 해서 돈도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그 언론사가 그렇게 되면 광고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아, 그렇게 운영되는 거였냐. 어떤 매체든 그 재정의 대부분 지배적인 부분이 광고에 의지를 하면 독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고주나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우한 미술관이라고 400억 정도 들여서 이 미술관을 짓겠다고 대구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우한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매년 그의 친구들 작품도 매년 20억씩 대구시가 사줘야 된다. 그 이우한 작가와 화가와 김범일 전 대구시장이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을 뉴스민이 보도를 했어요. 담당 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사를 삭제해주면 광고를 주겠다. 그때 50만 원이었어요. 제가 50만 원이면 제 월급인데 저 일요일마다 LPG 가스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4번 일하고 나가면 50만 원 법니다. 그 때문에 기사를 내리라고요? 예, 안 됩니다. 뉴스민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다 보니 정작 뉴스민을 지키지 못하게 된 현실. 위기 앞에서 이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독립에서 어떤 언론 활동을 했을 때 이 언론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지금 갈수록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립 언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그런 후원을 포함한 국가의 어떤 공적 지원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경험이에요. 정말 절박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뉴스민이 문 닫는다 생각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주고, 특히 지금 이렇게 사건이 벌어질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사건이 없을 때 또 여전히 우리는 길거리에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를 취재하고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취재해주는 언론, 그런 언론이 사라진다는 건 정말 저희한테도 절망스러운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데 뉴스미디어라는 하는 매체가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생존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빵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랑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실어준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네, 좀 계속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뉴스민 같은 지역 언론들이 잘 돼서 나중에 주변에 다른 지역 사는 친구들이 너희 대구 경북에는 뉴스민 같은 좋은 지역 언론사가 있어서 참 부럽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게. 각자가 자기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매체에 이렇게 후원을 하면 그런 매체가 이제 여러 개 생겨가지고 나면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그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뉴스 매체에다가 이렇게 소액이라도 기부를 하면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커져요. 내가 뉴스에 이렇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언론에 후원을 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그 사회가 돌아가는 이 사회에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그런 본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사회가 발전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이것이 잘 어우러져 균형을 맞춰갈 때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미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장을 누볐고 시민들의 삶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갔으며 그렇게 시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발굴해왔습니다. 창간 10년, 이제 뉴스미는 제2의 창간을 위해 새롭게 뛰려 합니다. 한 10년, 11년 여기서 있어 보니까 내가 살면서 되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꿈꿨던 그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틈새 사각지대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결혼하면 이제 집을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갚으려면 계속 뉴스민이 30년, 40년 있어야 부탁드립니다. 이거 못 쓸 것 같은데요?